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의 경험담입니다. 녹음실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비교적 최근래에 겪은 이야기거든요.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좀비물 게임을 이틀에 걸쳐서 녹음 중이었어요. 첫 번째 날에는 감독님과 녹음실 실장님 그리고 작가님이 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녹음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좀비가 나오는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맡은 캐릭터에는 약간의 육두문자도 섞여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리도 계속 지르고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막 목이 아픈데도 계속 이렇게 녹음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날 녹음이 끝나고 인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하고 두 번째 날 녹음을 가게 돼요. 두 번째 날 녹음을 갔는데 그날은 작가님이 안 와 계시고 감독님과 실장님 뭐 그 밑에 계시는 분 이렇게 세 분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께서 안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들어갔죠. 요즘은 그래도 그 녹음실에 대한 이미지 뭐 파일이나 영상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 녹음실의 어떤 구조를 많이들 아실 텐데요. 녹음실에는 실장님과 감독님이 들으면서 체크하면서 어떤 오퍼를 주시는 그런 주조실이 있고 또 그와 달리 성우들이 혹은 뭐 아티스트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 부스가 있죠. 제가 간 그날 그 녹음실의 구조는 화면이 앞에 있고 그 앞에 마이크가 놓아져 있고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의 오른쪽으로 바깥이 보이는 시창이 커다랗게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어제에 이어 이제 오늘도 녹음을 하게 되죠. 야, 안 나와! 자리 꺼져!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시라고 하죠.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화면이 보이는 와중에 이 옆으로도 시야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주변시로 웬 여자분이 그 주조실이 이렇게 시창으로 보이는데 여자분께서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소파 저쪽에 끝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대본을 한 장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계속 녹음을 했죠. 저는 속으로 작가님께서 오늘 좀 늦게 오셨나 보다. 근데 머리 길이가 엄청 길었거든요. 주변시로 봤을 때 긴 생머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작가님이 아니고 다른 작가님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막 육두문자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자칫 뭐 흥분해서 연기하느라고 뭐 좀 더 과격한 언어를 쓰거나 혹은 뭐 대사를 틀리게 읽거나 이럴까봐 작가님께서 이렇게 대본을 직접 뽑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틀리지 않게 잘 읽어야겠다. 혹시 뭐 어떤 뭐 감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화면상에 띄어져 있는 그 대본, 대사 그대로 열심히 연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속 막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하는 연기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녹음을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밥도 앞에 스케줄이 이렇게 좀 바트게 끝나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엄청 막 소리 지르고 계속 그걸 1시간 내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쉬었다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밖에 나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가님 인사드려야 되나 하고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주조실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이제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다 나가고 이렇게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부스에 앉아서 아, 근데 오늘 좀 힘들다. 아유, 목도 아프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용어를 쓰면서 하는 녹음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되게 재밌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흐른 후에 감독님이랑 다들 들어오셔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성우님 뒤에 이어갈까요? 라고 하시길래 아, 네, 가시죠. 라고 하고 녹음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해서 녹음을 하는데 그 주변 시에 또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 작가님이 화장실 갔다가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또 이제 계속 녹음을 했죠. 근데 여전히 작가님은 이제 자리에 딱 앉으시더니 대본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생각을 했던 건 근데 진짜 좀 독특하시다. 요즘은 거의 다 태블릿으로 보시거나 대본을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데 저 작가님은 이렇게 대본을 큰 그것도 약간 그 느낌이라고 하죠. 보통 A4 용지보다도 좀 종이가 큰 느낌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이를 넘기는 그런 느낌보다 좀 더 큰 종이를 천천히 넘긴다 그런 느낌? 큰 종이를 이만한 종이를 이렇게 천천히 넘기는데 이렇게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제 눈에 보았던 그 느낌으로는 허리 정도까지의 머리 길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아, 되게 열심히 체크를 해주시네. 나도 열심히 잘 읽어야겠다. 잘 연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기를 했죠. 연기를 다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대사까지 딱 끝난 다음에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충 저의 짐도 챙기고 마시고 있던 물도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부스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감독님이랑 그 감독님 아래에 계시는 분 그리고 녹음실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녹음이니까 런칭 되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작가님한테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선 상태에서 아, 근데 그 작가님은 어디 가셨냐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아, 작가님은 오늘 바쁘셔가지고 못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아까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잠깐 이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누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앉아 계시던 머리 긴 여자분 작가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성우님? 오늘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저녁이나 밤이 아니었고 그냥 그 해가 다 들어오는 낮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장난을 치시는 건 줄 알고 아유, 왜 그러세요, 감독님? 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아이, 성우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장난이나 농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 여기 앉아 계시던 분, 여기 앉아 계셨는데? 하고 딱 돌아봤는데, 그 시창으로 보이던 그 작가분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거기 이제 이렇게 쭉 들어오셔서 앉으시니까 거기가 소파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여기 앉아 계시던 분 하고 봤는데 그 자리는 프라모델들이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누가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순간 뭐지 하면서 제가 약간 오라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실장님도 무서우시니까 이제 저희가 다 나가고 나면 실장님 혼자 그 녹음실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어떻게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러셨는데 예쁘면 돼. 예쁘면 괜찮아. 막 이러시면서. 근데 그때 작가님으로 제가 오해를 했던, 전 당연히 그냥 작가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자리였다. 근데 혹시나 내 모습이 그 시창에 비친 거였을까라고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제가 이 비칠 수 있는 요 위치랑 그분이 앉아있는 게 보였던 그 위치랑은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본을 넘길 일도 없고,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천천히 그 대본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 주변시로 그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형체는 뭐였을까라는 궁금증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녹음실에 귀신이 나타나면은 대박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연 그 게임이 잘 된 걸로 그래도 알고 있는데 향후 업데이트가 있거나 이랬을 때 더 잘 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최근래에 겪은 저의 녹음실에서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것 또한 녹음실에서 겪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선배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 혹은 뭐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 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전해지지 않겠죠. 나 안 들을래, 나한테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뭐 그냥 그렇게 무섭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혹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거의 다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선배님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너무 역대급으로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모 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그 시국이 이제 끝나면서는 소수들만 모여서 더빙을 합니다. 혹은 한 명씩 시간을 따로따로 잡아서 더빙을 하는데, 예전에는 다 같이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인물 수대로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녹음을 마치고 그
녹음을 다 한 걸 이렇게 믹싱하고 다 마무리 작업을 한 후에 방송을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소재를 넘기기 직전에 한 번 더 감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PD님께서 이제 감수를 하시다가 한 성우분의 대사 도중에 이렇게 살짝 잡음이 섞인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방송에 내보내기는 약간 애매한 수준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급히 이게 넘겨져서 이제 오후쯤 이게 틀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편성팀으로 다 옮겨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녹음실 팀장님과 그리고 PD님 두 분께서 이렇게 믹싱하고 다 하시다가 이건 도무지 그냥 내보내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편집으로도 이게 어떻게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급하게 내일까지는 이 소재를 넘겨야 하니까 그 잡음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사를 한 성우분을 급하게 다시 수정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던 거죠. 저녁 늦은 시간에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어쩔 수 없다. 부탁을 드리자 해서 PD님께서 그 성우분께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성우분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약간 기분이 이렇게 안 좋게 받으셨대요. 근데 그 PD님께서 예, 선배님 저 어디에 누구누구 PD입니다. 지금 그때 녹음해 주셨던 어떠어떠한 작품에 어떤 이 한 줄에 이렇게 잡음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그걸 이렇게 현장에서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소재를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잡음이 좀 크게 심하게 안 좋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 한 줄만 조금 녹음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방송국이 분당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 선배님께서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오라가라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러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신 거예요. PD님도 엔지니어 팀장님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일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던 거죠. 다시 전화를 드리기에도 너무 화를 많이 내시니까 지금 당장 전화를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더 기다려 봐야 하나. 그러고 이제 두 분이서 그 주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 그 방송국은 그 녹음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주조실이 있고 그 안에 부스가 있는데 부스와 주조실 사이에 그 시창이란 게 있잖아요. 시창이 전체가 다 잘 보이게 크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랫부분에만 요만하게 이렇게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로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얇고 길게 시창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이제 연기할 때 밖에 사람들한테 내 표정이 막 보이거나 이런 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한 그런 구조였던 거죠. 두 분이 어떡하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복도 끝에서 탁탁탁탁탁 급하게 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그 부스 안으로 탁탁탁탁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마이크 앞에 그 밑으로 보이는 그 시창을 보니까 마이크 앞에 누군가 서서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PD님과 이 팀장님은 선배님 와주셨구나. 되게 화를 많이 내시긴 했는데 그래도 와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토크백을 열고 선배님 이 부분이거든요. 이 한마디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다시 새로이 녹음을 하고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계시던 선배님께서 너무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그냥 이쪽에 와서 뭐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타타타타타타 또 가버리는 거죠. 인사도 없이. 그래서 진짜 엄청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나셨나 보다. 하긴 이 시간에 이렇게 분당까지 부른 게 조금 진짜 죄송하긴 하네. 그래도
와서 이렇게 녹음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미 어제 녹음한 거 다 다시 또 믹싱 해가지고 소재는 넘어간 상황이었고, 다른 작품 오전 중에 녹음이 있어서 녹음을 이제 하는데, 어제 저녁에 오셨던 그 선배님께서도 그 오전 중에 하는 그 작품에 출연하는 성우 중에 한 명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PD님께서 어제 일이 이렇게 그냥 인사를 안 드리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녹음실 부스 안에 계신 선배님한테 가가지고, 아, 선배님 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리고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녹음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배님께서 무슨 소리예요? 어제 뭐? 라고 하신 거죠. 아, 선배님 어제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녹음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선배님께서 아, 무슨 소리예요? 난 어제 전화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왔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PD님이랑 엔지니어 실장님은 선배님이 장난치시는 줄 알고 약간 좀 민망하고 멋쩍어가지고, 그래서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어제 이 부분 녹음해 주셨잖아요 했는데, 선배님이 극구 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어제 여기로 온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선배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제 이 부분 녹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오셔서 녹음했던 그 부분을 다시 플레이를 한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 쉬는 시간 정도에 플레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뭐 예를 들면 대사가 너 어디가? 뭐 이런 거였다고 치면, 어제는 분명히 너 어디가? 이렇게 녹음을 다시 했었는데, 이 부분 녹음해 주셨잖아요 하고 플레이를 딱 하는 순간, 아!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죠. 진짜 아무것도 녹음이 안 돼 있어도 소름 끼치는데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더 소름 끼쳤던 건, 한 명만 그 사건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PD님도 그리고 엔지니어 실장님도 두 분이서 같이 계셨고, 두 분이서 같이 그 들어온 분을 받고 그분의 녹음까지 다 녹음을 했고, 그래서 다 믹싱까지 하고 넘긴 상황이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급히 부랴부랴 다시,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녹음해가지고 넘겼다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명한 그 방송사의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저녁에 왔다 간 그 화를 많이 낸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 또한 녹음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녹음실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오케스트라 파트별 녹음하는 그런 녹음실? 실제로 그런 녹음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굉장히 넓은 이런 녹음실 안에 방이 또 하나씩 따로 또 돼 있어가지고, 베이스 들어가고, 바이올린 들어가고, 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악기당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방이 또 따로 뒤쪽에 있는 그런 녹음 부스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녹음실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선배님께서 녹음 의뢰를 받아서 녹음실을 갔더니 거기가 그런 구조로 된 녹음실이었다고 해요. 커다란 방 안에 뒤쪽에 방이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고, 그 선배님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 시창이 커다랗게 있고 그 앞쪽에 마이크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게임 녹음이었는데, 게임 녹음은 길게 쭉 가긴 하지만 한 명씩 들어가서 대사 하나를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끊어서 녹음을 하거든요. 선배님께서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녹음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갔는데 안녕, 난 누구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다 한 줄씩 녹음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기 뒤에 그 방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부스 안에 누가 못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연습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전달이 좀 미스가 됐는지 안에서 웬 여학생 둘이 이렇게 못 나가고 갇혀 있었던 거죠. 나가려고 했는데 안에 이렇게 그 녹음을 시작해버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선배님은 이제 이게 금방 끝나니까 지금 이분들을 다시 또 악기를 들려서 내보내고 또 막 이걸 다시 체크 이렇게 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조금만 조용히 해주길 바라면서 왜 전달이 안 됐지? 왜 안 나가셨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이제 그 여학생 2명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어떡해, 아까 나가자니까, 진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녹음 부스 안에다 보니까 다 들려버린 거죠. 그래서 선배님이 뒤에 대놓고 약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러니까 약간의 눈치 아닌 눈치를 주신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잡음 들어가는 거 없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거를 약간 돌려서 이렇게 금방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눈치를 주신 거죠. 근데 계속 그 여학생 2명이 이제 어떡해, 화장실 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어떡해, 막 이제 계속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녹음실 성우들이 쓰는 마이크는 감도가 너무 좋아서 잡음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선배님이 녹음하시는 요것들을 다시 잡음이 섞여버리면 다시 다 새로 녹음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뒤에 스케줄도 있고 시간은 없고 선배님께서 괜찮아요, 진짜로 잡음 진짜 안 들어갔어요, 확인해봐 주세요. 이제 계속 이렇게 녹음을 어쨌든 진행을 급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녹음이 다 끝나고 이제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됐나 봐요.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녹음을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방에도 다 체크해 보시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뒤에서 너무 속닥거리셔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녹음하면서도 집중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고 혹여나 잡음 들어가고 하면 또 새로 수정 녹음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뒤에 누가 남아있다거나 못 나가고 이렇게 있다거나 부스 안에 녹음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신 거죠. 마지막에 이제는 다 끝나고 나오셨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저희 다 체크했는데요,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배님께서 무슨 소리냐, 분명 안에 지금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안에서 어떡하냐, 나가야 되는데 너 때문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속닥속닥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 잡음이 같이 녹음될까 해서 괜찮냐고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했던 거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분들께서 성우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스 안에는 성우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저희 다 체크했고요,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속닥거리던 2명의 여자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소름 끼치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신을 본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말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잠결에 뭔가를 잘못 본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그 지역에 계시는 귀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친구와 함께 저는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며칠간 잘 놀다가 세 번째 날 일정쯤에서 반딧불이 투어라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반딧불이 투어라는 것은 자그마한 버스를 대절해서 투어 담당해 주시는 기사님께서 운전을 해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한참 달린 후에 거기서 또 자그만 이런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해가 질 때쯤 어스름해질 때 반딧불들이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투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투어를 가게 되죠. 친구랑 같이 투어를 가서 거기서 새로운 일행들도 만나고 굉장히 재밌게 투어를 했어요. 그렇게 투어를 진행한 다음에 조금은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자그마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버스 창가 쪽에 앉아서 이렇게 버스 창에 이렇게 약간 머리를 기대고 졸던 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잠결에 살짝 눈을 떴는데 저희 버스가 키가 큰 버스가 아니었고 작은 버스다 보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그 동네의 풍경들이 거의 눈높이상으로 맞게 살짝 조금 낮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풍경들인 그 정도 높이의 버스였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졸다가 살짝 어렴풋이 잠결에 눈을 뜰 때가 있잖아요. 눈을 살짝 떴는데 그 지역에 계신 그쪽 현지인이신 것 같은데 옷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에 약간 노란색, 남색, 노란색, 남색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 무늬의 티셔츠를 입은 굉장히 깡마른 아저씨가 이렇게 버스 옆으로 걷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풍뎅이 같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살짝 떴다가 너무 졸리다 그러고 다시 눈을 감았죠. 근데 불과 눈을 다시 감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다시 번쩍 뜨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버스가 숙소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는 중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달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졸다가 눈 떴다가 졸다가 눈 떴다가 이런 와중이었는데 사실 그때쯤은 제가 막 잠에 취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진짜 피곤하다 눈을 살짝 떴는데 그 아저씨가 옆에 걷고 계시길래 와 되게 옷이 풍뎅이 같다 잘 어울리네 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던 그런 찰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가 어디 들르고 뭐 잠깐 멈춰있고 정차있고 이런 게 아니었고 계속해서 달리는 중이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 버스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아저씨는 뭐 뛰거나 어떤 뭐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정말 그냥 천천히 보통 우리가 걷는 그런 속도로 걷고 계셨단 말이죠. 뭔가를 들고 계셨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를 들고 계속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딱 떴다가 되게 옷이 특이하네 잘 어울린다 하고 눈을 다시 감았는데 순간 지금 버스 달리는 중이잖아. 버스가 빠르게 달리는 중인데 옆에서 사람이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계속 옆에 있었다.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친구에게 아까 내가 이런 거 봤어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그 얘기를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진짜 귀신이었을까? 이게 물론 잠결에 이렇게 본 거긴 하지만 분명히 현지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피부가 까맣고 되게 깡마른 그런 현지인 아저씨였는데 정말 제가 봤던 건 귀신이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친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랑 남자친구는 경기도 서울 외곽에 있는 자동차 극장을 가게 돼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극장은 좀 일찍 가서부터 줄을 서 있어야 되잖아요. 좀 시간을 맞춰 가거나 거의 이렇게 좀 가까이 가면은 이미 차가 만차가 되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친구랑 남자친구는 우리 좀 일찍 가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상영 시간보다 좀 더 많이 빨리 일찍 그곳을 찾았다고 해요. 자동차 극장으로 가는 길목에 웬 공터 같은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도에 붙어있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장난기가 좀 있는 그런 분이셨나봐요. 공터다. 쉬었다 가자. 약간 농담식으로. 차도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짝 틀어서 이렇게 남자친구가 장난친다고 공터 쪽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공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이 누가 봐도 폐건물인. 근데 뭐 호텔 이런 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폐모텔 같은 거겠죠. 자동차 극장 상영 시간이 저녁이었고 물론 좀 일찍 가긴 했지만 해가 약간 질랑말랑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남자친구가 건물이 있었어. 근데 약간 으스스하다. 그러고는 살짝 그냥 보고 다시 차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차도 쪽으로 그래서 이제 자동차 극장 쪽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짧은 순간이긴 했는데 그곳을 이렇게 한번 쓱 스치고 나올 때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쎄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영화를 재밌게 잘 보고 이제 남자친구가 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고 또 이제 그 친구의 남자친구는 집으로 갔죠. 근데 뭐 다행히 친구한테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의 남자친구가 나 어제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다? 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방문을 아주 살짝 요만큼 정도 이렇게 열어놓고 보통 이렇게 잠을 자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근데 밤에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그 방문이 이만큼 열어놓은 방문이 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이 사시는 집이 뭐 오래된 어떤 그 약간 이렇게 수평이 뭐가 안 맞는 집이어서 문이 기울기가 조금 달라서 열리고 이런 집이면 모르겠는데 친구의 남자친구의 집은 최신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넘게 살아왔지만 뭐 가만히 있던 문이 열린다거나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그런 곳인 거죠. 전혀 문이 그렇게 뭐 이렇게 저절로 열린다거나 이렇게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날 저녁에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려고 눈을 감았다가 뭔가 느낌에 눈을 딱 떴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천천히.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생기면 사람이 바로 움직인다거나 뭐 뭔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멍 때리고 보고 있게 되잖아요. 그 친구의 남자친구도 문이 왜 저렇지? 그래서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문이 열리면서 새까만 어떤 실루엣이 이렇게 문 옆으로 쑥 지나가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친구의 남자친구는 순간 이제 침대 옆에 뭐라도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뭐라도 잡아야겠다. 무기로 쓸만한 거를 찾아서 잡고 누구야? 하면서 거실로 나갔다고 해요. 불을 다 켰겠죠.
그런데 뭐 결국은 아무도 없고 아무 뭐 달라진 거, 뭐 이상한 거 없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친구 말 거기서 내가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따라온 게 아닐까? 근데 그게 나 말고 남자친구를 따라간 게 아닐까? 네, 다음 이야기는 제가 친구랑 놀러 갔다 겪은 일인데요. 이것은 사실 뭐 제가 겪었다는 것보다는 친구가 겪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친구랑 저랑 밤새 이렇게 막 TV 보고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이 들었어요. 친구는 잠이 안 왔다고 해요. 새벽까지 핸드폰도 하고 괜히 TV도 켰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잠이 계속 안 와서 그냥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유튜브나 계속 보자 그러고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 놀러 갔던 저희 그 숙소의 구조가 침대가 있고 침대 앞에 TV가 있고 이쪽이 큰 베란다 창이 있고 왼쪽에 약간 미닫이 문을 떼놓은, 원래는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한데 그 미닫이 문을 떼버려가지고 통로처럼 있고 바로 붙어있는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이제 화장실, 그리고 나가는 현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센서등이 켜지더랍니다. 근데 센서등이 켜지면 뚫려 있으니까 방 안으로 불이 딱 켜진 게 보이겠죠. 친구는 순간 센서등이 왜 켜지지? 근데 지금 이 집안에는 친구랑 저밖에 없고 저는 자고 있고, 그래서 복도에 누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켜진 센서등 불빛이 집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있다가 또 센서등이 또 켜지는 거예요. 친구는 근데 이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닌다고?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뭐 한두 번 켜지고 꺼지고 이게 아니고 한 3-4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불이 켜지나 보다, 그 불빛이 새어 들어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고 막 1시, 2시 이렇게 넘어갈 때였대요. 근데 3번째, 4번째 불이 켜지니까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든 생각이, 그러고 보니 발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되게 옛날식 복도형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은 숙소였거든요. 그러면 발소리가 날 법도 하잖아요. 새벽에 조용할 때 누가 밖에 지나가면. 근데 발소리도 하나도 안 났고 그냥 불빛만 한 3-4번 이렇게 켜졌다 꺼지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대요.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났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야, 나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순간 조금 놀랐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친구랑은 그러면 그 바깥에 불빛이 이렇게 현관 위에 있는 창문, 쪽창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새어 들어온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이 누운 상태에서. 그 옛날 아파트나 옛날 주택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현관문 위에 불투명하게 요만큼 천장에서 내려오는 요 정도로 불투명하게 이렇게 유리가 있고 그 밑에 철문이 있는 이런 문 뭔지 아세요? 그런 문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그리고 뭐 발소리는 안 날 수도 있지. 뭐 그냥 빛 들어오고 의외로 방음이나 이런 게 잘 돼서 발소리가 안 들렸던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마무리되어졌고 이제 우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자 하고 씻으러 가려고 딱 나왔는데 순간 빛이 저쪽에서 새어 들어왔나? 하면서 현관문을 딱 봤는데 그런 쪽창이 있거나
어떤 불투명한 유리가 있거나 이런 현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통으로 전체 다 쇠로 된 그런 현관 문이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랑 저는 그럼 빛이 새어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어떤 센서등의 오류 같은 것 때문에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 했나 보다. 센서등 쪽을 딱 봤는데 센서등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니까 그대로 자리가 있긴 있는데 전구가 없는 거예요. 전구가 아예 뽑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구 소켓도 다 없고 그냥 이 커버도 다 떼어져 있는, 전선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던 거죠. 저랑 친구랑은 그냥 그러면 이게 뭐 유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도 밖에서 센서등이 이렇게 하면은 빛이 이렇게 뭐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건가 봐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러면 나가서 센서등 이렇게 해봐봐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을 닫고 안에 있었는데 정말 빛이 하나도 새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빛이 새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센서등의 빛도 아니고, 왜냐? 센서등 그 전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보였던 현관 쪽에서 들어오던 3-4번 그렇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한 그 불빛은 대체 뭐냐? 아직까지도 친구랑 얘기를 해봐도 뭔지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다음 이야기도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있던 모 방송국에는 휴게실이 있었다고 해요. 뭐 밤늦게까지 혹은 밤샘 작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휴게 공간에는 다른 건 없었고 그냥 2층 침대 2개가 일렬로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면 여기서 좀 자라 라는 배려로 만들어준 공간인 거죠. 2층 침대가 앞뒤로 놓여져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선배님이 더빙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바로 뭐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잠깐만 눈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휴게 공간에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 쪽에 2층 침대, 그리고 안쪽에 2층 침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자니 약간 번거롭고 1층에서도 바깥쪽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2층 침대 1층에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걸어 들어갔는데, 딱 봤더니 이미 한 여자분께서 하얀 패딩을 입은 채로 이렇게 등을 보이고 거기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어떤 모양새인 줄 아시겠죠? 봤는데 한 여성분이 누워있는 그 뒷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수셨구만 생각하시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문 쪽에 있는 2층 침대에서 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 쪽으로 와서 그 1층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근데 선배님은 통로 쪽으로 등을 보인 게 아니고 벽에다가 등을 이렇게 대고 잠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핸드폰 잠깐 하다가 좀 자야겠다 진짜로 하고 이제 핸드폰을 놓고 눈을 이렇게 감으셨대요. 그런데 안쪽에 계시던 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더니 좀 있다가 그 안에 계시던 분이 여보세요? 그거 편집 아직 다 안 됐어? 그거 뭐 이렇게 하고 그 이쪽으로 아니다, 내가 갈게, 잠깐만 기다려 하고는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그분이 이렇게 나가는 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 통로 쪽을 향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2층 침대라서 뭐 여기 위에는 안 보인다고 해도
이쪽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몸통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하얀색 패딩을 입은 그 여자분이 이렇게 나가는 게 보여서 선배님이 아싸, 그렇다면 내가 안쪽 1층 침대에 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배님이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나와가지고 그 안쪽 침대 1층으로 이렇게 가신 거죠. 그런데 1층을 딱 보는 순간 선배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뒷걸음질로 도망쳐 나왔대요. 왜냐, 아싸, 안쪽 침대에서 자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쪽 침대 1층에 아까 봤던 그 하얀 패딩의 여자분이 그대로, 그 처음에 봤던 그 상태 그대로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분명히 나는 바깥을 본 상태로 누워 있었고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고 둘밖에 없는데 안에 있던 그 여자분이 분명히 누워있는 걸 확인했고 뺏겼네 자리, 나는 이쪽에 자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나가셨고, 그럼 지금 이 공간은 저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본인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가는 걸 봤는데 그 여자분이 그대로 누워 있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누워있는 그 사람, 그리고 분명히 걸어서 나간, 전화를 받고 나간 그 사람, 둘 중 누가 귀신일까요? 네,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2층 침대가 2개 놓여져 있던 그 휴게 공간, 거기서 있었던 또 다른 일화인데요. 한 선배님께서 너무 또 피곤하셔서, 다른 선배님이세요. 다른 선배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휴게 공간을 찾았대요. 그런데 1층에는 이미 다 자리가 차 있고 2층에 자리가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선배님께서 좀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지, 2층 침대 위로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이 뭔가 시선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있다고 해도 뭔가 알게 모르게 시선이 계속 느껴져서 그 선배님이 자다가 눈을 이렇게 딱 떴대요. 그런데 그 2층 침대에서 선배님이 벽 쪽을 등을 향하게 하고 바깥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이게 자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웬 단발머리의 여자가 2층 침대 난간을 잡고 이렇게 그 선배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선배님이 너무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그 단발머리의 귀신 얘기는 그 선배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겪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도 그 단발머리의 여성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추측이 거의 확신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동네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산 쪽 시골 동네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꼭대기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 살면서 참 이상한 거 많이 보고 듣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일단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왜 가든이라고 하죠. 계곡 쪽에 막 닭백숙 팔고 하는. 아무래도 계절 장사라 여름에만 북적거리고 겨울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겨울밤, 친형과 함께 운동하러 집 앞에 나가서 줄넘기를 뛰고 있었어요. 시골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워낙 외진 곳이라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근방에 유일하게 있는 가로등 밑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남자 3명, 여자 3명 정도? 형이랑 둘이 가만히 듣다가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니까 저희 집이 장사하는 평상 중 하나에서 나는 거더라고요. 그때 하도 등산객들이 저희 집 평상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앉아있고 어지르고 가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을 때거든요. 형이랑 저는 저 사람들한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평상 쪽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시골이라서 가로등이 거의 없다고 했었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한 치 앞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나무 사이에 가려져서. 게다가 소리가 났던 그 평상은 아빠가 외부인들 못 앉게 하려고 입구에 철조망을 빙 둘러놓은 상태였거든요. 밝은 낮에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11시가 넘은 밤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다시 멀어지려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아주 또박또박하게. 근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 들리는 말이 대충 이랬거든요. 다 왔구노. 바나리들 가리우. 뭐 대충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어의 억양과 발음을 가졌지만 그건 말이 아니었어요. 형한테 얼른 들어가자고 말하고 집에 들어와서 형한테 대체 저게 뭘까? 하면서 떨면서 물어봤는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뭐? 야, 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형은 그냥 제가 뭐가 들린다고 하니까 같이 갔던 거래요. 저는 그 뒤로는 그 평상 근처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네 살 때 꼭 듣던 소리가 있었어요. 야호 하는 소리였는데 뭐 사실 별로 특별한 소리는 아니었죠. 산속에서 야호는 뭐 어디서나 들리는 소리니까요. 근데 그 소리는 좀 특이했어요. 일단 목소리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어요. 애도 어른도 아니었고요. 야호랑 야호 사이에 텀이 한 10초 정도였는데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라기에는 메아리도 없어서 의아했고요. 새나 동물 소리인가? 하고 검색해봐도 뭐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뭐 들리기 시작하면 들을 뿐이었죠. 초등학교 5학년 그 동네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들었는데 동네에서 나오고부터는 안 들리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궁금해요. 아, 참고로 저 소리도 다른 가족들은 못 듣고 저만 들었었대요. 세 번째는 엄마랑 밭일 하던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배추는 설이 오기 전에 꼭 묶어줘야 하는 거 아세요?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 뒤 배추밭에 배추를 묶으러 갔는데 배추밭이 워낙 넓었어요. 배추가 줄줄이 쫙 있고 한쪽 구석엔 마른 우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엄마랑 배추를 한 줄씩 묶어가기 시작하는데 뭔가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산에 넓게 울리는. 저희는 그냥 노래방 소리인 줄 알았어요. 동네 민박집들은 겨울에도 손님들이 종종 있었고 오면 노래방 켜고 노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 민박집에 손님이 왔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배추를 묶으려고 고랑을 움직일 때마다 우물에 가까워지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가만히 들어보는데 배추 묶는 거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거 곡소리였어요. 마른 우물 안에서 나는. 나중에 들은 소리긴 한데 그 지역 어른들이 하던 말이 있어요. 그 산에는 산신이 없대요. 그리고 산에 산신이 없으면 그 산에는 귀신이 끓는데요. 뭐 지금은 그 동네 떠났는데 아직도 그때 그 소리들은 생생해요. 암튼 저때 일들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무언가는 믿는 계기가 되었어요. 요즘도 가끔 저때 저 소리가 생각나서 한번 써봅니다. 중국 베이징 375번 버스 괴담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전설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날씨는 무척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부는 겨울이었대요. 미스터리한 이 귀신 사건은 1995년 11월 14일 12시 자정에 375번 버스가 위안 터미널에서 출발해 시앙샨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였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는 버스 기사와 버스 안내양 이렇게 둘이 있었고요. 이화문 남문에서 젊은 신혼부부와 노인 한 분 그리고 청년 한 명, 총 4명이 버스에 탑승했었다고 해요. 얼마 후 버스 기사가 길가에 2개의 그림자를 발견했는데 이들은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웠다고 해요. 네, 청나라 복장을 한 3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벌써 좀 이상하죠? 길가에서 2개의 그림자를 발견했는데 3명이 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번째 남자를 2 남자가 양쪽에서 그 어깨를 잡고 붙들고 있었고 3사람 모두 청나라의 중국 전통 예복을 입고 얼굴은 매우 창백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3사람은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정거장을 지나치니 신혼부부가 내렸는데 갑자기 노인이 난데없이 청년이 지갑을 훔쳤다고 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청년을 때리고 막 소란을 엄청 피우셨다고 해요. 잠시 후에 노인은 청년의 옷깃을 잡으면서 버스 기사에게 가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달라고,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청년은 억울한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멈추자 청년과 노인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은 버스가 가는 것을 지켜본 다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노인분을 보면서 청년이 물었겠죠? 경찰서 어딨어요? 근데 그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경찰서는 없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한 거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아니 무슨 제 생명을 구해요. 막 이렇게 따졌겠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그 3사람 귀신이라고. 그들이 버스에 탔을 때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기가 느껴졌고 게다가 그 3명 모두 다리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만 뭐 이미 버스는 갔고 확인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노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노인은 뒤늦게 탑승한 3명의 사람들이 다리 없는 귀신임을 알아챘다고 해요. 하지만 같이 버스에 타고 있었던 청년과 신혼부부는 알아채지 못했죠. 뭐 아마 청나라 배경의 영화를 찍다가 밤늦게 촬영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배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신혼부부는 먼저 내려서 화를 면할 수 있었죠.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노인과 청년은 이 사실을 공안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말을 누가 그렇게 쉽사리 믿어주겠어요. 공안국에 신고를 했으나 헛소리하지 말라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게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 베이징 공교에서 샹산행 375번 막차 버스에 기사와 안내양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공안부가 도시 전체를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초 신고자였던 노인과 청년을 인터뷰했고 베이징 뉴스와 베이징 신문으로 이 사건들이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뒤 사라졌던 버스는 종점역인 샹산에서 100km 떨어진 미원 저수지 물속에서 3구의 시체와 함께 발견됐다고 해요. 무려 100km나 떨어진 저수지에서. 근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3명은 귀신이었다고 했고 버스 기사와 버스 안내양만 남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발견된 시체가 2구여야 하는데 3구의 시체가 발견이 된 거죠. 발견된 시체 3구 중에 버스기사와 안내양을 제외한 그 한 구의 시체는 신원불명의 남자인데 아마도 노인과 청년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버스를 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다른 수수께끼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버스는 100km나 떨어진 미원 저수지로 갈 만큼의 연료가 부족했다고 해요. 이상하게 여긴 공안부가 그 차량 휘발유 탱크를 열어봤는데 연료 대신에 피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시체가 사라진 지 이틀 만에 발견이 됐는데 부패가 엄청 심하게 돼 있었다고 해요. 여름이라고 해도 썩는 과정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은데 더구나 한겨울에 이렇게 빨리 시체가 부패되는 경우는 없었던 거죠. 세 번째 미스터리. 공안부는 미원 저수지로 이어지는 각 입구에 있는 CCTV를 확인했지만 375번의 버스의 이동 경로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CCTV를 다 확인했는데 375번 버스가 오는 게 찍히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네 번째 미스터리. 이 괴담이 너무너무 유명해지면서 2015년 영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3명의 청나라 의상 귀신 역을 할 그 배우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피투성이로 물든 턱시도의 남성과 검은 기름이 흐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같이 찍혀 있었다고